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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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제가 청취자로서 이 시그널 음악을 들을 때 몸에 전율이 오거든요. 예. 그분이 나오시는구나. 설명이 필요 없는 코너. 뉴스 공장 최고의 인기 코너. 노르가즘. 주인공이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만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네. 따로 말씀을 의원님하고 나눠보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말째 인사만 계속 드리고. 저도 뭐 지면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많이 접하겠는데. 네. 오늘 실물을 보게 되니까 더 감격스럽습니다. 의원님 꼭 대표님 눈 씻으셔야 됩니다. 안 좋은 걸 보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예, 오늘도 이제 한 주간 굵직한 정치연원들, 모시고 들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사실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봐서는 큰 그거는 없을 거는 같은데,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벌어지는 일 중에 그래도 현안으로 나와 있는 게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국민의당, 이제 전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다까지는 모르겠어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고 물으셨는데, 네. 저는 꼭 봐야 되는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안 보고 싶은데 네. 또 보이니까 할 수 없이 보게 되는 참 괴롭죠. 예, 거참. 네. 지금 일단은 실시한다고 하니까 실시가 되겠죠. 네. 결국에는 이것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네. 결과를 또 투표란 것은 어떤 결과이든 승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승복 안 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복하지 그렇죠. 않을 게 분명해 보이고 절차상 이제 하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에 대한 법적인 어떤 다툼까지도 비화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네. 눈 뜨고 참 보기 힘든 광경이다. 눈이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적절할지 참 의문이긴 한데 만약에 네. 대표님께서 바른정당 쪽이다라고 하면 이 통합의 파트너지 않습니까? 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른정당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죠. 몹시 즐거운 상황이죠. 왜요? 저기 파트너인데 좀 그래도 그러니까 규모는 훨씬 적지만 네네네. 바른당과의 통합을 하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집안 싸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집안 싸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바른당의 몸값은 이제 좀 더 높이 평가되는 거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걸 또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몸값을 높일 수 있다. 몸값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네. 다소. 그렇군요. 자, 그럼 이든 저든 하여튼 통합이 된다고 쳤을 때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2당까지 될 수 있다. 근데 그럼 방금 이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된다면요. 된다면. 근데 통합에 이르는 과정이 이제 험난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고난의 행군으로 보여지는데 고난의 행군. 일단은 전 당원 투표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제 재신임 투표거든요. 네네. 명목 자체가 재신임 합니까? 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걸 묻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찬성으로 나오더라도 그것이 곧 통합에 대한 찬성 반대는 아닌 거죠. 그렇죠. 통합 그 자체는 이제 당헌에 따라서 전당대회에서 결정돼야 되고 또 전당계 소집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 또 어떻게 소집하느냐 이런 가지고 또 논란이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이 논란이 음력설까지 갈 거 아니냐 2월까지도 갈 것 같고요. 이 과정은 어쨌든 간에 또 그런 어떤 컨벤셔널 거를 갖게 되는 거죠.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통합이 어떤 옳으냐 그르냐 또는 적법하냐 불법이냐에 따른 어떤 그 소동이 한 달 이상 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표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 네. 이 평소에 제가 그 대표님 하시는 말씀 방송으로 들을 때는 네. 정말 그야말로 이제 물 흐르듯이 청산유수셨는데 예. 오늘 중간중간에 약간 끊긴다는 감이 저만든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정말 이 두 당의 통합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관심 없어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냐 그런 뜻을 사실 아니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네. 아무리 그래도 다른 당 내부의 문제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말을 또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질문인데 뭐 다른 당은 다른 당이고 예.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통합이 되느냐 또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의당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더더군다나 많은 그 유권자분들,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 정의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의당 지지율 정도의 의석은 최소한 정의당이 가져야 하지 않느냐. 네네. 거기에 훨씬 못 미치니까 네.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지율 이상의 어떤 의석이라든가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지방선거에 임하시는 정의당의 뭐 방책이랄까 계획이랄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정의당은 이제 두 가지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네.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네네. 좋은 후보들을 발굴하는 네. 일을 우선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잘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법 개정을 네네. 갖다가 지금 정치개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어요. 예. 다루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법안을 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다당제 현실에 비춰보았어도 그렇고 이제 이 중선거 지금 이제 2 내지 3인으로 네네. 주로 뽑고 있는데 네. 이걸 3 내지 5인으로 좀 확대하는 부분과 네.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신을 갖다가 반영해서 정당 투표가 지금 기초 광역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방선거에서도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뽑히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 네. 이 두 가지의 어떤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떤 그 정의, 이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당장 이 선거에 참여하시는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의석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의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소수당의 비애랄까 슬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그런 거는 많죠.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도 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결정은 법률 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가 봤을 때 누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냐. 국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네. 국민의 마음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정확하게 반영되느냐 왜곡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따져져야지 네. 누구의 어떤 정치인에게 유리하냐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여러 왜곡된 어떤 장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국민의 7.3%가 정의당을 지지했는데 네. 그러면 정의당이 7.3%를 대변해야 되고 결국에는 표결권은 의사결정권의 7.3% 의석도 7.3%를 가져야 그렇죠. 마땅한 거죠. 네. 근데 의석은 지금 보면 2%만 갖고 있거든요. 예. 7.3%를 가 지지했는데 2%를 대변하게 되면은 그럼 지지한 분들 중에 3분의 2 이상을 대변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민심에 왜곡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푸는 것이 선거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는 정의당에 유리한 거 아닌데 정의당이 유리한 게 아니라 정의당이 원래 가져야 될 걸 가지는 거죠. 네. 유리하다면 국민에게 유리한 거죠. 예. 민심이 왜곡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 선거법 개정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이드라인이 실제 구체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참 법학을 좀 약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가고요. 옳은 부분인 거는 같은데, 이게 현실과 괴리가 생기니까 그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정육점에 가서 네. 소고기를 730g을 사왔는데 네.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200g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인데요? 예. 그러면 중간에 이제 뭐 이게 누가 가져간 거잖아요. 예. 조사해보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뭐 증발했을 리는. 예. 그래서 이걸 바로 잡자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730g 사왔으면은 집에 와서 열어봐도 730g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민심이 그대로 투표 결과에 반영돼야 된다. 이게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이자 방향이다. 네. 역시 우리 대표님께서 뉴스공장에 나오시니까 예를 소고기로 들어주시네요. 근데 그게 확 공감이 갑니다. 이 자리는 역시 고기와 친화된 자리가 아닌가. 자,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의석에 관련된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의석도 이제 의회 문제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예. 이 정의당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 그겁니다.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이 질문을 심상정 전 대표께서 경기지사에 나오시는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는 지역구가 창원이시지만 원래 이제 서울이셨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에도 혹시 도전을 하시는가? 아니면 뭐 지금 지역구대로 경남도지사에 도전하시는가? 예, 궁금합니다. 예, 뭐 정의당은 그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이제 공직 후보자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당원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 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에이, 대표님 먼저 손 놓고 계실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가 경남 창원입니다. 네네. 창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 타 지역에 뭐, 지방선거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그건 좀, 안 맞는 일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경남도지사는 탈락. 확정 짓기는 또 좀 이른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아직 심상정 전 대표님의 경기지사 출마라든가 노회찬 대표님의 서울시장 출마는 아직 유보. 제가 유보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예.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당 말씀 잠깐 들어봤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 있는 정치권 뉴스가 이건 관심의 대상이라기보다 참 일종의 흥미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유여의 최고위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제명 이유가 막말, 해당 행위.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막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막말을 유여의 최고위원만 했냐?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못 살게 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어떤 겁니까? 또 대표님께서 보시는 어떤 이 자유한국당의 내부 예,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누군가를 제명해야 한다면은 문제가 됐던 그 친박 주요 인사들 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제명해야 된다는 내부 여론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여의 전 최고위원이죠. 네네. 전 최고위원을 지금 제명한 걸 보면은 참 비겁하죠. 그리고 약자에게 강하다. 맞습니다. 약자에게 강하다라는 그런 말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약자에게 강하고, 있는, 실권이든 뭐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못하는. 예, 그래서, 그러네요. 그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 의원님께서 법사위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참,
명언을 남기셨죠. 이 법률 관련 사람들한테 항상 이 생각나게 하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는 명언을 남기셨는데 이렇게 네. 법사위에 계시면서 법사위에 계신 이 경험자로서 이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정확하게 봐서는 그 유죄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된 네. 거죠. 네. 사실 죄가 없다라고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예, 본인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저기 화장실 가서 웃으실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내 말을 믿네 이러고. 결국에 재판이라는 것이 유죄 무죄를 다투는 것이긴 하지만 실 내용을 보면은 유죄라고 기소되었는데 그것이 기소된 만큼의 죄가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냐를 네. 판단하는 것이 이제 판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서는 유죄라고 입장하는데 부족하다라고 네. 판결을 내린 거죠. 예. 내렸기 때문에 이 판결을 내린 후에 밖에 나와가지고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인간의 얼굴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그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저기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는데 책임져야 되고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보자면은 네. 결국에 그러면 성완종 고인이십니다만은 성완종 전 의원이 유죄고 네. 홍준표 이완구는 무죄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참 승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게 승복이 안 되는 재판인 거죠. 예. 엊그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액자 무슨 척당불기인가? 예, 정말 어려운 한자던데요. 그게 이제 당시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경남기업 측의 윤승모 씨의 말에 의하면 그게 의원실에 걸려 있었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바가 없다는 게 홍준표 대표의 주장이었는데 실제 의원실에 걸려 있었던 동영상이 나왔단 말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본인은 알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 겁니까? 이 액자에 대해서 뭐라고 또 글쎄요, 이제 뭐 그런 더 확실한 증거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뭐 재심 사유까지도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지은 죄는 어디 갑니까? 예, 최근에 뭐 신의 말씀인가요? 예,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예. 신과 함께 그 영화에 보니까 뭐 재판 끝났다 해서 끝난 게 아니더라. 재판이 또 연이어 남아있다. 그걸 참 다시 일깨워주고 있던데. 네. 그 영화를, 이 성완종 메모에 등장한 분들, 그 영화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봐야 되는 영화가 또 하나 늘었네요. 예. 자, 의원님,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저께부터 지금 언론인들이 재벌, 삼성 언론재단이라고는 나오는데, 결국 그게 이제 재벌 출연금인데, 재벌의 돈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거기서 갈 때 비용을 지원을 받는데, 그 유학 가는 대상으로 선발이 될 때, 1미디어 그룹당 1명, 그리고 그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아야 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1996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계속돼 왔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이 김영란법이라고 이제 불리는 부정청탁방지법에 관한 법제처 6권 해석으로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2017년에 중단이 됐거든요. 언론계에서 이걸 계속 풀어달라라고 하면서 청와대 유정찬 국민소통수석에게 계속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유정찬 수석이 박은영 국민권익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다라고 하는 해석을 받아서 전달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으시고 부당한 판결 때문에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이 재벌과 관련된 특히 재벌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문제는 재벌이 언론과 유착되는 일종의 경원 유착의 문제 소지도 있어 보여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나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의원님 대표님 생각을 사실 좀 여쭙고 예. 아무래도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예. 있겠는데 제가 볼 때 일단 언론인 해외 연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도 보면은 국민 세금으로 네. 이렇게 해외 연수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년씩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해외 연수 자체는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 지금처럼 삼성그룹 이런 식으로 개별 재벌 그룹에서 이렇게 얼마씩 내고 몇 명씩 보내고 이런 방식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삼성그룹의 취지가 그렇지 않고 또 거기 가는 사람들이 삼성그룹에서 준 돈으로 연수 갔다 그래서 꼭 삼성그룹의 어떤 를 위해서 이제 글을 잘못 쓴다거나 이제 그러지 않더라도 네. 그런 의혹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그런 방법은 좀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방법은 이제 좀 단절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오히려 언론인 기금이라거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저는 장치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기자협회에서도 예, 언론진흥재단에서도 그렇습니다. 연수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키는 네. 방식으로 이렇게 좀 통폐합하고 개별 기업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은 네. 여러 가지로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예. 주는 사람도 좋은 뜻으로 주더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은 지양해 나가는 게 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법 해석으로 문제가 안 되면 풀리지 않으면 김영란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생에서는 전에 자꾸 이거 개정하기 시작하면요 이 법 다 없어져 버립니다. 네. 해체돼 버리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개정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개정되거나 해석을 바꿀 문제가 아니고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을 새롭게 개발해내야죠. 네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언론인 기금 등 어떤 공익적 성격의 기금을 갖다가 재원으로 해서 연수를 갖다가 이제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정당당이라는 단어가 귀에 확 박힙니다. 그래서 정의당.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시국회 회기가 1월 9일까지 연장이 됐고, 임시국회를 원래 12월에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 개헌특위를 연장할 것이냐 말 거냐에 관해서 의견이 합의가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개헌 문제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정의당의 계획이라든가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좀 말씀을 일단은요 모든 주요 정당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 앞에서 개헌을 하겠다. 네네.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네. 현재 보면은 다른 당들은 그 약속을 견지하고 있는데 네. 약속을 지킬 뜻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만 그럴 뜻이 없어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네.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일단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예. 뜻을 밝혀야 됩니다. 네. 뜻을 밝혀야 되고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라면 사과를 해야 되고요. 사과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이 달라져서 개헌을 안 하겠다라거나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감추고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다가 지금 개헌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는 곁다리 개헌이다. 아니 그렇게 곁다리 개헌이라고 얘기하는 자신은 그 약속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인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개헌에 관련된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밝히고 그것이 과거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면은 마땅히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문제죠. 예.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개헌 부분에 관해서 정의당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헌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요. 네. 특히 이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권과
그다음에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입니다. 네. 그리고 권력구조는 합의된 수준만큼 하면 됩니다. 다만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개헌이든 간에 국회의 권한을 다소 강화시키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개혁과 병행해서 가야 된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 개헌하는 것은 개악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선거제도도 이번 상반기 내에 같이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개혁 꼭 필요하다는,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2017년 동안, 원래 이 인사는 공장장 직접 드려야 되는 자리에 안 계시니까, 2017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예, 공장장이 안 계신데도 공장이 활발히 돌아가네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께도, 덕담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공장장님, 2017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2018년은 더 나은 해가 되도록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대장정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못 찾으셨던 소고기 520g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30g입니다. 530g. 네. 10g.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노회찬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주 최강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 공장. 정통과학 팟캐스트계의 선두주자. 과학하고 앉아있네. 근데 뉴스 공장에서는 시사과학 개그까지 모시는 파토 원종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야, 정말 진짜 처음 뵙는데 저는 이거 어떤 분이실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진짜 이 방송을 사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영광입니다. 진짜. 아유, 제가 영광이죠. 그건 그런데요. 일단 저는 공장장님 대신에 이렇게 권한 대행님과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공장장이 아시다시피 방송 중간중간에 나서면서 과학을 마치 많이 아는 양,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내가 아직도 이걸 외우고 있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굉장히 나대는데 방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을 겪잖아요. 오늘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딱 깨놓고 말씀드려서 과학을 잘 모릅니다. 공장장도 모릅니다. 그게 문제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진실은 사실, 원종호 대표님께서 아실 거예요. 저도 아는데, 나중에 한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때가 오면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네. 아까 3315님께서 뭐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냐면요. 원종호 교수님 코너가 제일 재미있어요라고 남겨주신 분. 오늘 산타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무슨 얘기 하실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예, 일단 그건 제가 페북에 썼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네. 내용을 쓴 건 아니고. 오늘 그 얘기를 한다고. 전 대표님께서 대포폰 쓰시는 줄 알고. 왜요? 대포폰으로 본인이 이렇게. 아닙니다. 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럼 산타 이야기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네. 며칠 지나긴 했는데. 일단 산타 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산타가 과연 실제 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었습니까? 예, 있죠. 네.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제가 어릴 때에 비해서는 이제 좀 없다는 쪽이 우세한 것 같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높은 연령층, 보수층,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쪽에서 부재론이 강세다. 그게 현대적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현대적 흐름. 근데 저는 이제 나름 오랜 연구 끝에 그 산타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좀 긍정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다.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과학적인 설명이네요. 일단 그러면 그럼 과학적으로 존재한다고 해 주실 테니까 반론 먼저. 산타 할아버지께서 이제 선물을 다 배달하시잖아요. 하루에. 그렇습니다. 분신술도 아니고 혼자서 어떻게 이걸 다. 시간적으로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또 연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근히. 미디어 학자들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예. 산타가 없다라는 그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네. 따지고 보면 어느 누구도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 무책임하게 퍼져왔다. 굉장히 비과학적인 접근이죠. 산타의 부재를 기정사실화하는 그 어른들의 편견. 네. 그 속에도 비과학이 숨어 있다는 얘기를 일단 전제하고 싶고요. 예. 이 산타와 관련된 과학, 이제 말씀하신 과학이 가능하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국내 많은 학자와 매체들이 이제 다뤄온 게 사실이고요. 네. 2014년 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네. 전 세계 어린이들의 수가 약 22억 명입니다. 네. 한 집에 이제 평균 한 2-3명 정도가 있다고 치고 이제 뭐 개발도상국도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대충 해보면 8억 8천만 가정에 들러야 한대요. 네. 길게 잡아야 24시간이잖아요. 예. 아무리 길게 잡아야. 시차까지 감안하고. 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48시간까지 늘릴 수도 있다고 해요. 날짜 변경선을 잘 활용하고 어쩌고 하면. 네. 지구의 표면적이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고요. 예. 그중 육지가 한 30% 정도 됩니다. 예. 이걸 계산하면 이제 표면적 나오죠. 다녀야 하는 표면적이 1억 5천만 제곱킬로미터. 예. 뭐 이런 식의 계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집집마다 다니면 결국은 3억 5,600만 킬로미터를 날아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들리면서 움직이려면. 이렇게. 동선이? 네네. 네네네. 이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2배가 넘거든요. 헐. 예. 뭐 초당 수천 킬로미터를 움직여야 되는. 네. 뭐 진짜 이건 신기술인데요. 그래서 일단 다니는 것 자체가 과학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일단은 학자마다 이 수치가 조금씩 다른데. 네네. 아까 22억 명의 어린이라고 얘기했지만. 예. 뭐 불교, 힌두교, 유대교 가정 애들은 산타 선물을 안 받지 않느냐. 산타를 부정하지 않느냐. 아니 어린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좀 문화 인류학적인 문제라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예. 그래서 뭐 훨씬 적다. 실제로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의 수는 불과 뭐 3-4억 명에 불과하다. 그럼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줄여버리는군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이게 약간 편법이긴 한데요. 예. 이런 방법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있죠. 예. 예, 굉장히 다각도로 있는데. 네. 산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극에 기지를 짓고 험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과학기술을 보유한 어떤 종족이거나 뭐 그런 후예이거나 반신, 외계인. 스타크래프트 분위기가 나오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실제로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시험하고 있는 뭐 우리 인간들도 시험하고 있는 뭐 음속의 10배를 넘는 극초음속 항공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심지어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그 나사에서 그 초광속 워프라고 그러죠. 워프. 그거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구부러뜨려서 광속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추측 같은데. 추측이죠. 예. 그 일단 아까 그 모집단 얘기 나왔으니까 그 4416님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우는 애들이 있는 집 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저 정보를 파악하는 게 또 하나의 난관이죠. 8억 8천만 명의 어린이들 중에. 빨리 울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8억 8천만 가정에서 어느 애가 언제 울고 있고 그 2.5명의 어린이 중에 누가 울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야. 이 정보력도 아주 풍부해요. 사실은 그 점이 조금 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사생활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런 정보만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뭐 다양한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연력학, 재료공학들을 활용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산타의 진실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이걸 다 이제 설명해 놓은. 예.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읽어볼 가치가 있는지 아직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산타가 있다는 거를 억지로 믿게 하기 위한 좀 지나친 그 과학적 적용이랄까. 산타가 정말 저러고 다니겠느냐? 뭐 초광속에다가 무슨 뭐 이온 뭐 실드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걸 착용하고 뭐 굴뚝을 내려간다든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굴뚝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것도 진짜 산타 부제론의 근거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의 이 외형은 상당히 복부 비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대체 굴뚝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네. 그러니까 통과할 리가 없다. 네. 그리고 굴뚝이 없죠, 요즘은. 예, 저희 집도 굴뚝이 없는데요. 예.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사람은.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함부로 들어오고. 예, 일단, 불법이죠, 사실. 불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기술적인 거를 제가 이제 잘 검토를 한 끝에. 네. 이렇게까지 억지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나 너무 첨단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전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습니다. 네. 예. 일단 지금 산타의 속도니 무게니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전제가 뭐냐 하면 다들 산타가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사람 개인이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19세기까지는 그랬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19세기 조선에서 산타 선물 받은 사람 있습니까? 청나라에서 받은 사람 있을까요? 그러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없죠. 네. 그 사기, 사마천의 사기 이런 데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19세기까지는 유럽과 북미 정도만 커버하면 되는 상황. 쉽게 말해 거래처가 거기였다. 그렇습니다. 네. 인구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네네. 그래서 산타가 어떻게든 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루 무리해서 야근하시면. 예, 지금에 비해서는 적어도. 근데 이후에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글로벌화 됩니다. 산타가. 예. 그래서 그런 전근대적인 접근으로는 이제 배송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래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산타의 시스템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바로 조직화, 로컬, 지역화, 그리고 네트워크화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다 배달하고 다니면 기술이 저런 게 꼭 필요하지만 네. 산타가 지구 전체에 뻗어 있는 일종의 비밀 결사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기술이 하나도 필요가 없죠. 그게 그러면 비밀 결사 조직체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프랜차이즈는 판매 프랜차이즈하고 좀 다르고요. 예. 제가 이 본질을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조직이 산타 개인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이제 각 지역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예.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는 이제 옛날에 돌아가셨고요. 이분은 이제 예. KFC 할아버지처럼 일종의 상징물이죠. 예. 예. 제가 조사한 결과 이 조직은 네. 각 가정에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헐. 예. 그래서 산타클로스의 개념을 공유하고 네. 크리스마스 이브마다 산타클로스를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에이전트들이 집집마다 포진해 있죠. 그럼 우리가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있는 거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어린이 개개인의 성향 파악부터 원하는 선물의 구입과 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각 집집마다 있는 에이전트들이 대신 하고 있는 거고요. 원스톱 시스템이군요. 네. 네. 그래서 21세기 산타클로스는 이 중심이 존재하지 않은 일종의 클라우드 네트워크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산타의 개념을 공유하고 그 개념을 긴밀하게 공유하는 이제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고 실제로 성향을 파악하고 선물을 증정하는 집에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각각의 집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산타 빨간 산타는 없을지 몰라도 네. 실제로 산타클로스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중심의 할아버지는 없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네. 대표님 반론 하나만 제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집에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들어가서 배송을 하고 있다면 네. 루돌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실직하지 않습니까? 그럼 더 자연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그거 중노동이고 동물 학대거든요. 학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옛날 19세기 관점에서 하는 얘기고.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산타클로스도 하나씩 있었다. 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크리스마스와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원종호 대표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공장문 닫습니다. 공장문 닫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방선거에서 더 많은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네네. 좋은 후보들을 발굴하는 네. 일을 우선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잘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법 개정을 갖다가 지금 정치개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어요. 예. 다루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법안을 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지금 다당제 현실에 비춰보았어도 그렇고
이제 이 중선거 지금 이제 2 내지 3인으로 네네. 주로 뽑고 있는데 네. 이걸 3 내지 5인으로 좀 확대하는 부분과 네.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신을 갖다가 반영해서 정당 투표가 지금 기초 광역 2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방선거에서도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뽑히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문제. 네. 이 두 가지의 어떤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떤 그 정의, 이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당장 이 선거에 참여하시는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의석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의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소수당의 비애랄까 슬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그런 거는 많죠.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도 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결정은 법률 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가 봤을 때 누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냐. 국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네. 국민의 마음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정확하게 반영되느냐 왜곡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따져져야지 네. 누구의 어떤 정치인에게 유리하냐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의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여러 출입문 닫습니다. 닫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제가 청취자로서 이 시그널 음악을 들을 때 몸에 전율이 오거든요. 예. 그분이 나오시는구나. 설명이 필요 없는 코너. 뉴스공장 최고의 인기 코너. 노르가즘. 주인공이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만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네. 따로 말씀을 의원님하고 나눠보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말째 인사만 계속 드리고. 저도 뭐 지면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많이 접하겠는데. 네. 오늘 실물을 보게 되니까 더 감격스럽습니다. 의원님 꼭 대표님 눈 씻으셔야 됩니다. 안 좋은 걸 보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예, 오늘도 이제 한 주간 굵직한 정치연원들, 모시고 들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사실 지지율이나 뭐 이런 걸 봐선 큰 그거는 없을 거는 같은데,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벌어지는 일 중에 그래도 현안으로 나와 있는 게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국민의당, 이제 전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다까지는 모르겠어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고 물으셨는데, 네. 저는 꼭 봐야 되는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안 보고 싶은데 네. 또 보이니까 할 수 없이 보게 되는 참 괴롭죠. 예. 거참. 네. 지금 일단은 실시한다고 하니까 실시가 되겠죠. 네. 결국에는 이것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네. 결과를 또 투표란 것은 어떤 결과이든 승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승복 안 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복하지 그렇죠. 않을 게 분명해 보이고 절차상 이제 하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에 대한 법적인 어떤 다툼까지도 비화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네. 눈 뜨고 참 보기 힘든 광경이다. 눈이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적절할지 참 의문이긴 한데 만약에 네. 대표님께서 바른정당 쪽이다라고 하면 이 통합의 파트너지 않습니까? 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른정당은 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죠. 몹시 즐거운 상황이죠. 왜요? 저기 파트너인데 좀 그래도 그러니까
규모는 훨씬 적지만 네네네. 바른당과의 통합을 하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거잖아요. 그걸 네. 가지고 집안 싸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집안 싸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바른당의 몸값은 이제 좀 더 높이 평가되는 거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걸 또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몸값을 높일 수 있다. 몸값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네. 다소. 그렇군요. 자, 그럼 이든 저든 하여튼 통합이 된다고 쳤을 때 여론조사에 의하면 2당까지 될 수 있다. 근데, 그럼, 방금 이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된다면요. 예, 된다면. 근데, 통합에 이르는 과정이 이제 험난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고난의 행군으로 보여지는데. 고난의 행군. 일단은, 전 당원 투표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제, 재신임 투표거든요. 네네. 명목 자체가. 재신임 합니까? 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걸 묻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찬성으로 나오더라도 그것이 곧 통합에 대한 찬성 반대는 아닌 거죠. 그렇죠. 통합 그 자체는 이제 당헌에 따라서 전당대회에서 결정돼야 되고 또 전당계 소집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 또 어떻게 소집하느냐 이런 가지고 또 논란이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이 논란이 왜곡된 어떤 장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의 7.3%가 정의당을 지지했는데 그러면 정의당이 7.3%를 대변해야 되고 결국에는 표결권은 의사결정권의 7.3% 의석도 7.3%를 가져야 그렇죠. 마땅한 거죠. 근데 의석은 지금 보면 2%만 갖고 있거든요. 그 7.3%를 가 지지했는데 2%를 대변하게 되면은 그럼 지지한 분들 중에 3분의 2 이상을 대변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민심에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푸는 것이 선거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는 정의당에 유리한 거 아닌데 정의당에 유리한 게 아니라 정의당이 원래 가져야 될 걸 가지는 거죠. 유리하다면 국민에게 유리한 거죠. 민심에 왜곡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선거법 개정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실제 구체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참 법학을 좀 약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가고요. 옳은 부분인 거는 같은데 이게 현실과 괴리가 생기니까 그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를 730g을 사왔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200g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인데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이게 누가 가져간 거잖아요. 조사해보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증발했을 리는. 그래서 이걸 바로잡자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730g 사왔으면은 집에 와서 열어봐도 730g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심이 그대로 투표 결과에 반영돼야 된다. 이게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이자 방향이다. 역시 우리 대표님께서 뉴스공장에 나오시니까 예를 소고기로 들어주시네요. 근데 그게 확 공감이 갑니다. 이 자리는 역시 고기와 친화된 자리가 아닌가. 자,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의석에 관련된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의석도 이제 의회 문제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자치력설까지 갈 거 아니냐. 2월까지도 갈 것 같고요. 이 과정은 어쨌든 간에 또 그런 어떤 컨벤셔널 걸 갖게 되는 거죠.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통합이 어떤 옳으냐 그르냐 또는 적법하냐 불법이냐에 따른 어떤 그 소동이 한 달 이상 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표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 평소에 제가 그 대표님 하시는 말씀 방송으로 들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이제 물 흐르듯이 청산유수셨는데 오늘 중간중간에 약간 끊긴다는 감이 저만든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정말 이 두 당의 통합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관심 없어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냐 그런 사실 아니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다른 당 내부의 문제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말을 또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질문인데 뭐 다른 당은 다른 당이고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통합이 되느냐 또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의당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더더군다나 많은 그 유권자분들,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 정의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의당 지지율 정도의 의석은 최소한 정의당이 가져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훨씬 못 미치니까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지율 이상의 어떤 의석이라든가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지방선거에 임하시는 정의당의 뭐 방책이랄까 계획이랄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정의당은 이제 두 가지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